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롭게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단원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과서 84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도 여러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봐요. 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GDP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줄임말이고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gross 총합 이렇게 의미하고 이걸 줄여서 GDP라고 하거든요. 자, 이 GDP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얼마너치이냐 이걸 물어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아서 장을 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10만 원치 장을 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다 모아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얼마너치냐 라고 묻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양과 그것이 얼마너치인지를 계산하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그 수업할 때 애덤 스미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곤란한데 그러면 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나라의 부의 원천은 노동이고 그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이 그 나라의 부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해보자면 왜 같은 노동이어도 생산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노동 생산성이 중요하죠. 그죠?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바로 분업이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생산물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 규모 또는 그 나라의 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GDP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한 나라의 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자세히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선생님은 교과서의 GDP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국내 총생산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쪼개서 설명을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 기간. 자, 생산은 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측정을 할 때는 딱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GDP는 계산을 할 때 1년 단위로 쪼개어서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 나라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한 나라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으면 그건 GDP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들어갑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요즘 뭐 손흥민 선수 뭐 4골 넣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하는 게 그냥 축구가 아니라 일종의 생산 활동이에요. 자,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의 생산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라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어디서 하나요? 영국인가요? 자, 영국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영국에서 생산한 손흥민 선수의 생산은 그 값어치가 엄청날 텐데 그건 우리나라 GDP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GDP 포함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는지. 기준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이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새롭게 생산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0년에 우리가 GDP를 계산하고자 한다. 그럼 2020년에 생산된 것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2019년에 생산된 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최종 생산물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최종 생산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빈 땅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밀을 생산해냈습니다. 그죠? 자, 이 밀을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 1,000원짜리 밀가루를 밀을 시장에 내놨더니 제분업자가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3,000원짜리 밀가루를 만듭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은 선생님이 다 그냥 한 개만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밀가루를 제빵업자가 사가지고 가서 5,000원짜리 빵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최종 생산물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생산된 생산물.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예, 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빵의 가치의 합이래요. 자, 이때 이 가치는 뭘로 할까요? 이 빵의 가치는 뭐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가격이 알려주고 있죠. 5,000원짜리의 가치를 가진 빵이란 뜻이죠. 자, 우리 교과서에도 그런 말 돼 있어요. 여기서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측정되므로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가치의 합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한 개니까 한 개 곱하기 5,000원이 GDP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 빵이 10개 생산이 되었다. 그럼 GDP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네, 5만 원이 된다는 소리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밀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고 밀가루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왜 두 개는 최종 생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GDP에서 빠지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금부터 그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부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영원이라고 할게요. 자, 영원일 때 씨앗을 뿌려서 밀을 재배를 해서 수확을 했어요. 그걸 시장에 내놨더니 그 시장 가격이 1,000원이야. 자, 그러면 농부가 생산해낸 생산물의 가치는 얼마네요? 1,000원이죠. 자, 이 1,000원은 농부가 순수하게 생산해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분업자, 밀가루 만드는 제분업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제분업자는 0에서 시작한 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1,000원짜리 이 밀을 사서 3,000원으로 밀가루를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3,000원짜리 안에 2,000원은 사실은 누구의 힘이 있는 거죠? 농부가 생산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제분업자가 순수하게 생산해낸 생산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네, 2,000원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이 제빵업자가 3,000원의 밀가루를 사서 5,000원짜리 빵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3,000원은 제분업자가 만든 밀가루고 제빵업자가 순수히 생산해낸 것은 얼마예요? 네, 2,00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다 더해보세요. 뭐가 나오나요? 네, 빵의 시장 가격 5,000원이 나오죠. 이렇게 각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가 순수하게 생산해낸 가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는 결국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만 계산해도 밀과 밀가루의 생산의 가치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밀과 밀가루의 생산물의 가치는 GDP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포함시키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DP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계산하기도 하고 아니면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합해서 계산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보자 활동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봐요. 자,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는 것과 포함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봅시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는 그 해에 생산된 거. 그러니까 뭐 중고품들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 GDP는 선생님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장 본 거 얼마나치냐 이 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산물이 도대체 얼마나치가 생산됐는지를 측정하려면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 추적이 가능하고 기록이 돼요. 근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려고 했던 것은 그건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측정 목록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뭔가 텃밭을 일구어서 뭐 상추를 심어서 거뒀다. 이거 팔지 않고 여러분이 먹었으면 정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GDP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서로 거래된 거, 요것만 GDP에 들어가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무료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사는 산속의 사람들, 막 자연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생산활동은 GDP에서 누락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책상을 100만 원에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포함이 되겠죠, GDP에. 자, 그럼 두 번째, 매주 하천 보호 활동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대. 이거 시장에서 거래되는 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귿. 재작년에 출시되었던 중고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대. 즉,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다.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면 된다. 그러니 GDP에 포함이 되겠죠. 자, 요거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GDP에 포함한다는 거 특별히 꼭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습지 다 다운 받으셨죠? 예, 이제 학습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지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의 의미. 이거 선생님이랑 교과서에서 같이 뜻을 알아봤던 내용인데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안 보고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쓰셨나요? 그러면 선생님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일정 기간을 얼마로 1년 단위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유량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런 식으로 그 양을 측정할 때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주머니에 있는 현재의 돈, 그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돈이 얼마가 있냐, 요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어떤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스톡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었네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자, 그럼 어쨌든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선생님이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국내 총생산은 그 다음 뭐뭐 안에서? 네, 한 나라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그래서 외국인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외국가에 있으면 GDP 안 넣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새롭게 생산된, 네, 그래서 그 해 생산된 거. 중고 물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네, 요거 중요한 말이었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 자, 그러면 이때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제외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선생님이 밀가루, 빵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럼
1인당이 나왔네.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 놔두고 3번에 국내 총생산 계산하는 법을 먼저 우리 복습해 봅시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네,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전체 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요 두 가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이따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정확하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이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경제성장 내용을 하면서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나왔으니까 미리 뜻만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나라가 국내 총생산이 많다라는 것은 물론 생산물이 많이 생산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죠. 그 애덤 스미스 얘기하면서 자, 노동을 통해서 생산물이 산출이 된다면 노동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물의 양도 많겠죠. 그러면 어떤 나라는 GDP가 많은 이유가 굉장히 사람 수가 많아서 인구 수가 많아서 GDP가 높은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생산성이 매우 우수해서 GDP가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 정도의 GDP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국내 총생산을 그 나라 무엇으로? 네, 인구수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나누면 한 나라 사람들이 받는 어떤 생산해내는, 받는이 아니고 생산해내는 생산물의 양, 그리고 많이 생산했으면 그만큼 임금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높겠죠.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 줍니다. 요거 잘 몰라도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1번 문제. 다음 중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활동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렇게 했어요. 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그해 생산된 거. 그 다음 두 번째, 최종 생산물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 이거 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은 왜 GDP에 포함이 안 되냐면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생산물이 아닌가요? 아니요. 생산은 맞는데 정부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정의 편의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거래된 것만 우리가 GDP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가 텃밭을 갖고 가지고 채소를 재배한 거 그거 정부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어쩔 수 없이 포함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활동 기억, 주부의 집안 청소. 자, 이거 정부가 측정할 수 없어요. 그죠? 만약에 가사도우미가 돈 받고 이렇게 집안 청소를 했다면 그건 GDP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록이 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네요. 자, 니은, 오염된 광물의 정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디귿, 작년에 생산한 공책 판매. 자, 이거 작년에 생산한 이거는 여러분 이런 질문 작년에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이건 여러분 GDP 안 들어가죠? 이렇게 했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올해 국내 총생산인지를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 학생 질문이 그죠?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올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활동만 골라라 이렇게 해야 이게 답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국내 총생산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고 그 개념에는 그해 생산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해 생산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년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렇다면 이건 GDP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출제자가 문제를 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자, 그의 생산이 아님을 나타내려고 작년이란 말을 썼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풀리시죠? 그 다음에 리을, 우리 가족이 먹을 오이 재배. 자, 당연히 우리 가족이 먹을 오이 재배는 시장 거래 안 했을 거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했다. 자, 수리한 것은 새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서비스는 새로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도 당연히 생산활동에 포함되므로 이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GDP에 포함이 됩니다. 자, 서비스한 활동은 GDP에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특별히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염된 광물의 정화. 이거 선생님도 진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짐작을 해보면 또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면 오염된 광물을 정화하기 위해 쓴 돈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설명하려면 뒷단원에 나오는 GDP의 한계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나서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GDP의 개념과 삶의 질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 성장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배워야 이 뜻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오염된 광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을 생산활동으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죠? 그리고 GDP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요것은 일단 잘 몰라도 넘어가 주세요.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강좌를 들으시면 당연히 다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럼 니은, 미음은 이렇게 정답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제분업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자, 제분업자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물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누구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농부. 자, 농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제분업자. 제분업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네, 제빵업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소비자, 갑이 나왔어요. 그죠? 자, 농부는 밀을 재배했어요. 근데 그 밀을 재배해서 시장에 얼마에 내놨어요? 네, 5만 원에 내놨어요. 5만 원에. 그리고 그걸 제빵업자가 샀어요. 그리고 제빵업자는 뭘 만들었어요?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얼마에 내놨어요? 네, 7만 원에 내놨어요. 그리고 또 이 제빵업자는 7만 원의 밀가루를 사서 식빵을 만들었어요. 자, 식빵을 어떻게 해요? 얼마 원치 만들었어요? 10만 원치 시장에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갑이 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농부가 순전히 생산해낸 부가가치는 얼마? 지금 0이라고 가정하고 네, 5만이 부가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분업자는 어때요? 네, 5만 원치 밀을 사서 7만 원의 밀가루를 만들었으니 자기가 순순히 생산해낸 것은 2만 원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제빵업자 역시 7만 원치 밀가루를 사서 식빵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제빵업자가 순순히 생산해낸 가치는 네, 3만 원이겠죠. 네. 자, 이랬을 때 문제의 정답은 제분업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니까 정답은 2만 원이 되죠. 자, 이때 여러분 GDP는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가 돼요? 네,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10만 원 또는 부가가치의 합 5만 원 더하기 2만 원 더하기 3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 계산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3번. 다음 중 올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올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럼 1번. 어제 배달시켜 먹은 피자. 올해 만들어진 미래의 문제집. 그 다음에 오늘 점심시간에 매점에서 사 먹은 빵.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난달에 지급한 임금. 오늘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된 3년 전에 생산된 자동차. 그냥 봐도 답은 5번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또 어떤 친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어제 하필이면 어제가
2019년 12월 31일이고 오늘은 2020년 1월 1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올해 국내 총생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라고 또 따질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1번 문제 풀 때 뭐라고 했었죠?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 3번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선생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네,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 문제 풀면 되는데 굳이 이 문제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니까 쌤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올해라는 말을 굳이 붙였어요. 그러면 이 올해라고 했을 때는 단위가 뭐예요? 네, 국내 총생산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 1년 단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1년 안에는 사실 어제도 괜찮고 올해는 당연히 괜찮고 오늘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지난달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다 문제가 없는 답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를 보면서 질문을 했어야 된다면 선생님은 이 문제에서 선생님 왜 임금이 국내 총생산에 들어갑니까? 왜 GDP에 들어갑니까? 이런 문제를 물어봐야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임금 얘기는 GDP 할 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도 쌤 다음 시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문제에서 막 다 나와버리네. 자, 먼저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 밀가루 그 다음에 빵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밀이 누가 농사를 지었죠? 농부가 농사를 지었고 밀가루는 제분업자가 밀가루를 만들었고 빵은 제빵업자가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밀은 아까 얼마였어요? 우리 계산해볼까? 5만원 그 다음에 7만원 아까 전 문제가 그랬었죠? 10만원 이렇게 했다면 자, 농부가 순순히 생산해낸 부가가치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네, 5만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5만원 여러분 이거는 부가가치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5만원의 소득은 이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농부에게로 돌아가서 농부의 소득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일했으니까 일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분업자가 5만원짜리 밀을 사서 7만원의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럼 제분업자가 순순히 생산해낸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2만원이겠죠? 그런데 이 2만원은 결국 뭐예요? 제분업자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죠? 5만원치 밀가루 사서 밀가루 만들어서 7만원에 팔았으니까 제분업자 손에는 얼마 남았어요? 2만원 남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빵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제빵업자가 생산해낸 부가가치 얼마죠? 네, 3만원이겠죠? 이 3만원은 제빵업자의 소득으로 남는 겁니다. 자, 7만원치 밀가루 사서 빵 만들어 10만원에 팔았어요. 수중이 얼마 남았어요? 3만원. 이게 제빵업자의 소득이 되는 거래요. 즉 다시 말해서 GDP는요. 이 GDP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부가가치들 있잖아요. GDP에 포함되는 이 부가가치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일한 사람들의 소득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GDP는 무엇과 똑같냐면 국내 총생산은 그 국내 일한 사람들의 소득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국민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GDP를 국민소득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 4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제빵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같이 조수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빵업자가 빵 만들어서 3만원이 남았는데 사장님이 혼자 다 가질까? 그러겠죠. 사장님이 2만원 갖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만원을 줬어요. 그죠? 어쨌든 이 부가가치를 나눠 가진 거잖아. 그때 이 1만원은 뭐가 되겠어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되겠죠. 그런데 이 1만원은 사실 어디에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네, GDP에 다 들어가 있는 돈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4번도 포함이 되므로 아닌 것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예요.
이제 끝인가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설문조사를 이제 쫙 해보니까 제일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 하면서 힘든 점을 집중력 저하라고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강의를 좀 짧게 해주세요라는 의견이 많아서 좀 짧게 여러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4번 다음 생산 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누가 나오냐면 임업자, 목재업자, 가구업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임업자는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서 팔았어요. 목재업자에게. 그랬더니 이 목재업자는 나무를 가공해서 목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재를 누구에게 팔았냐면 가구업자로 만들어서 가구업자는 가구를 만들어 생산했네요. 자, 이랬을 때 나무는 얼마에 팔렸어요? 300만 원. 그 다음에 목재는 얼마예요? 500만 원에 팔렸고요. 그 다음에 가구는 소비자들에게 1000만 원치 1000만 원치의 가구로 만들어져 시장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나무를 만든 임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얼마인가요? 네, 300이죠. 300. 그 다음에 목재를 만든 목재업자가 생산해낸 부가가치는 얼마인가요? 200. 그 다음에 가구업자가 순순히 생산해낸 부가가치는 얼마인가요? 네, 500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나무와 목재는 중간 생산물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네, 이거 두 개는 중간 생산물, 가구가 최종 생산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은 얼마예요? 300, 나무 300, 목재 200, 그 다음에 가구업자 500 더하니까 1000만 원 맞죠? 자, 가구업자는 5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다. 맞습니까? 네. 자, 국내 총 생산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니까 그냥 1000만 원 또는 부가가치의 합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죠. 다음 5번. 책상의 가치에는 이미 나무와 목재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좀 짧아서 여러분 집중이 잘 되셨나 모르겠는데 더 재밌게 만들고 싶지만 더 재밌게 만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될 핵심을 좀 또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고민 중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습을 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선생님이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토요일인데 이제 28일 날 우리가 만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다시 학교에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